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저택. 거실 한복판에는 정우가 퇴근길에 공들여 사온 최고급 생크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우의 42번째 생일이자 동시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대. 지수 저녁 챙겨주고 나 바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당신 생일인데. 불과 몇 시간 전 헤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정우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를 품에 안으며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후 정우는 딸 지수를 잠재우고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홀로 앉았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정우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비서실 김 실장입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김 실장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 지금 병원일 텐데. 그게... 본부장님. 사모님 오늘 오후부터 휴가 내시고 제주행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회사에는 개인적인 일정이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급하게 결제받아야 할 건이 터져서 연락이 안 된다고 본사에서 난리가 나서요. 김 실장의 말에 정우는 순간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친정은 대구인데 위독하시다던 장모님은? 정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떨림을 억누르며 혜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 박동이 고통스러울 만큼 빨라졌습니다. 서너 번의 신호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그리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 누구야? 남편이야. 낮고 굵직한 오만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뒤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 아, 안 돼. 이리 줘. 다급하게 휴대폰을 가로채는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의 단아함은 온데간데 없는 잔뜩 겁에 질리고 당황한 목소리. 여보, 미안해. 여기 병원인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미팅 중이라 정신이 없네. 내가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는 무자비하게 끊겼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한심하다며 자신을 비웃던 그 남자의 냉소.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내뱉던 아내의 떨림. 미팅? 병원에서 남자랑 술잔을 기울이며 파도 소리를 듣는 미팅도 있나? 정우의 눈등에 핏발이 섰습니다. 아내의 비서가 말한 제주도, 그리고 낯선 남자의 비웃음. 10년을 믿어온 사랑이, 아니 그가 신성시했던 그의 가정이 거대한 연극. 무대였음을 깨닫는 데는 단 1분의 통화면 충분했습니다. 정우의 세계는 그날 밤 이후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의 그 은밀한 목소리와 남자의 비웃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우가 찾은 곳은 같은 단지에 살며 형제처럼 지내온 철수의 집이었습니다. 형,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혜란이가 내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은데.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정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야. 증거 없이는 내가 미친놈 취급만 받아. 내가 아는 분이 하는 곳인데 여긴 흥신소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전문적인 곳이야. 철수가 건넨 명함은 강남 대로변의 평범한 법무법인 건물 내 위치한 사무소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 씨. 철수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내분의 외도. 확신하시나요? 미행은 저희가 전문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게 법정에서나 심리적으로나 파괴력이 큽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대신 어떤 지옥을 보든 제 통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와 지아는 혜란의 차가 움직이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퇴근 후 고급 레스토랑, 평소 아내가 가지 않던 변두리의 한적한 갤러리, 그리고 인적이 드문 별장 지대까지. 힘드시죠? 원래 진실은 늘 추악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치사량의 독과 같거든요. 지안이 나직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며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정우의 떨리는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저도 남편의 배신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정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너무 순수하게 믿었던 것뿐이죠. 지안의 말은 정우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미행이 길어질수록 정우는 지안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 딸 지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존감까지. 밤샘 미행 중 지안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일 때 정우는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옥 같은 아내의 뒤조사 현장에서 역설적이게도 지안은 정우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아니 지안 씨.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난 벌써 미쳤을지도 몰라요. 어둠이 짙게 깔린 차 안 정우의 시선이 지안의 옆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지안은 대답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 혜란의 차가 멈춰 선 호텔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내려야 할 시간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지만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정우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확인하러 가야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불덩이가 그를 밀어 올렸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정우는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지안이 미리 복제해둔 카드키를 정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이토록 저주스러웠던 적이 있었을까. 딸칵. 문이 열리고 정우는 폭풍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더러운. 욕설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지는 거실, 와인 잔을 든 채 가운 차림으로 다정하게 백허그를 하고 있던 남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심장이 정지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아내 혜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있던 남자는 며칠 전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정신 차려라, 증거를 잡아야 내가 산다며 위로의 위스키를 따르던 그의 절친 철수였습니다. 형이 왜?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철수는 당황해서 옷을 추스르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혜란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정우야,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본부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철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평소에 호탕하던 동네 형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엔 친구의 아내를 전리품처럼 취한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래.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정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하자 혜란이 차갑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눈빛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지독한 경멸뿐이었습니다. 형 좋아하네. 정우 씨, 당신 정말 눈치 없는 거 알아? 당신이 집에서 완벽한 남편 놀이하며 만족해하는 동안 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 철수 오빠는 당신이 모르는 내 안의 갈증을 채워준 사람이야. 혜란의 붉은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정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당신 생일날 제주도 간 거? 맞아, 오빠랑 갔어. 당신이 혼자 케이크 촛불 끄고 있을 때 우린 거기서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
그 남자의 비웃음. 그거 오빠였어. 당신이 전화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알아. 또 그 남자야? 한심해 진짜라고. 했던 거 그거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거든. 정우야, 내가 흥신소 소개해준 거 고맙지? 철수가 낄낄거리며 다가와 정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철수의 잔인한 선고에 정우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혜란의 차가운 웃음소리와 철수의 거친 숨소리. 정우는 어둠 속으로 쫓겨나듯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지안 소장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정우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더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요. 그 더러운 증거들이 담긴 카메라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소장님, 찍었죠? 방금 그 두 인간 발가벗겨진 민낯들. 전부 다 찍은 거 맞죠? 이거면 끝이에요. 법정에서 그 쓰레기들 다 매장해버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우 씨. 파일은 방금 전송 후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뭐? 삭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준 돈이 얼마인데? 정우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펜트하우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가운만 걸친 철수가 여유롭게 걸어 나와 지안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올렸습니다. 정우야, 소장님이 서비스가 참 좋으셔. 그치? 내가 나 뒷조사하겠다고 이 여자 찾아갈 것까지 계산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철수의 비웃음 섞인 말에 지안이 처음으로 정우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전 의뢰인의 편이 아니라 더 큰 돈을 주는 사람의 편입니다. 혜란 씨가 제시한 금액이 당신이 준 수수료의 5배가 넘거든요. 비즈니스잖아요. 정우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때 지안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정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우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당신이 미행 중에 나랑 술 마시고 취했던 날이네요. 화면 속 정우는 인사불성이 된 채 지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지안은 교묘하게 각도를 조절해 마치 두 사람이 진하게 입을 맞추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 정우는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식처라 믿고 나한테 안겨올 때마다 내 직원들이 밖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찍어줬거든요. 자극적이죠? 외도 의심증에 걸린 남편이 흥신소 여자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 이게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이건 조작이야. 난 그냥 잠시 기댄 것뿐이라고. 정우가 달려들려 하자 복도 구석에 숨어있던 거구의 사내들이 나타나 정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혜란이 바닥에 쓰러진 정우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귓가에 낮게 은소렸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오늘 밤 상간녀와 호텔에 투숙하려다 나한테 들킨 거야. 철수 오빠는 내 연락을 받고 나를 보호하러 달려와 준 고마운 오빠가 되는 거고, 당신이 가진 그 번듯한 본부장 직함, 재산, 그리고 지수의 양육권까지. 전부 이 영상 하나로 끝이야. 정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아내의 잔인한 설계, 그리고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던 여자의 칼날까지. 사냥을 하겠다고 쳐놓은 덫에 제 목을 걸어버린 사냥개. 정우에게 남은 것은 지안이 남기고 간 태블릿. 화면 속에서 정우는 여전히 가짜 위로에 속아 비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든 정우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미영이었습니다. 철수의 아내이자 혜란의 가장 친한 친구. 늘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정우에게 정우 씨 같은 남편 만나. 혜란이는 참 좋겠어라며 웃던 그녀였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정우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정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기억 안 나지? 3년 전 그날 밤. 우리 부부랑 당신네 부부랑 다 같이 모였던 날 말이야. 내 남편 철수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다 나한테 걸렸을 때 내가 당신 붙잡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었지. 그때 당신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미영 씨, 애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 여자들이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면 남자들 밖에서 일 못해. 한심하게 굴지 말고 현명해져.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은 펜트하우스 문을 가리켰습니다. 철수를 혜란이한테 붙여준 것도 나야. 내 남편의 그 더러운 성욕을 이용해서 당신 아내를 유혹하게 만들었지.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정우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뱀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넌 이제 평생을 혜란이의 발밑에서 숨죽여 살아야 해. 혜란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밤을 보내든 넌 웃으며 퇴근하는 아내를 맞이해야 할 거야. 내가 나한테 말했던 그 현명한 인내를 내 몸소 실천하면서 말이야.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고급 저택의 다이닝룸. 식탁 위에는 혜란이 정성껏 차린 유기농 식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지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갈 수 있지? 나 철수 오빠랑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거든. 혜란은 정우의 접시에 샐러드를 덜어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수는 내가 챙길게. 재미있게 보고 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식탁 한편에 놓인 혜란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드르르 메시지 알림음. 화면에는 철수가 보낸 어젯밤은 환상적이었어라는 미리 보기 텍스트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혜란은 정우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나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고문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혜란은 정우와 한 침대에 누워 태연하게 철수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응, 오빠. 정우 씨, 옆에서 자고 있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현명한데. 걱정 마. 수화기 너머로 철수의 거친 웃음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침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거실로 나와 위스키를 들이키며 혜란의 웃음소리를 듣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사실 단 한순간도 패배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수를 안고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재련하며 뿜어낸 도끼였습니다. 정우는 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보안팀과 별도로 움직이는 해외 보안 컨설팅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지안 소장이 찍었다는 가짜 외도 영상. 정우는 지안의 사무실 서버를 해킹해 그녀가 혜란과 철수에게 돈을 받는 입금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공모하여 영상을 조작하는 메이킹. 필름 수준의 원본 영상과 그녀의 모든 통화와 문자 기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정우는 먼저 복수의 설계자인 미영을 공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미영을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정우 씨, 여긴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미영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정우는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가 미영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차용증과 철수가 사실 혜란뿐만 아니라 지안 소장과도 은밀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적나라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영 씨, 당신이 만든 지옥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철수는 당신을 사랑해서 복수를 도운 게 아니라 당신 명의로 돈을 해먹을 시간을 번 거야. 이제 곧 검찰에서 연락 갈 거야. 당신이 공모한 증거 조작 혐의랑 같이. 미영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는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애를 위해서 참는 게 현명하다며? 사채업자들 들이닥칠 텐데 애를 위해서 어디 한번 잘 참아봐. 드디어 혜란의 차례였습니다.
혜란이 철수와의 미래를 마치고 돌아온 밤, 집안의 모든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혜란이 철수와 펜트하우스에서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정우를 파멸시키기 위해 조작을 모의하던 적나라한 음성 녹취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당황한 혜란 앞에 정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양육권 포기, 각서, 그리고 재산 전액 반환 및 위자료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 아빠, 이거 다 오해야. 철수가 나를 협박해서. 입 닥쳐. 정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찍은 가짜 영상. 이미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작 판명 났어. 오히려 너랑 철수가 공모한 업무 방해, 명예훼손, 증거 위조 혐의로 고소장 접수됐고, 정우는 혜란의 발밑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재산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가. 아니면 이 영상과 녹취를 내가 평생 관리해온 그 고상한 지인들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내가 다니는 모든 커뮤니티에 공개해줄까?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사람들은 진실 따위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무너지는 걸 즐길 거라고. 혜란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흥신소장 지아는 정우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해외 도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항으로 향하던 길,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경찰이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안이 그동안 불법 도청과 협박으로 갈취했던 거물급 의뢰인들의 명단을 입수했고 그 명단을 그들에게 직접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치부가 이 여자의 손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지아는 자신이 의뢰인들을 협박할 때 사용했던 차가운 지하실에 거꾸로 갇혔습니다. 그녀 앞에는 정우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 돈 때문이었어요. 지안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정우는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지안 씨, 비즈니스잖아요. 전 의뢰인의 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려던 자의 파멸을 원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증거 조작, 공갈 협박, 그리고 당신 손에 노란한 그 무서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도 모르겠네요. 정우는 그녀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권력자들의 보복이라는 끝없는 구렁텅이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우의 법적 공세가 시작되자 철수의 견고했던 삶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정우는 철수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탈세 정황과 비자금 내역을 국세청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는 정우가 흥신소 지안을 역으로 감시하며 확보한 철수의 은밀한 대화 기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철수의 앞을 정우가 가로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정우를 비웃던 철수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제발 미영이 좀 말려줘. 우리 친구잖아. 한 번만 살려줘. 철수가 바닥에 기며 애원하자 정우는 무심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귓가에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형이 그랬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아, 형이 미영 씨 명의로 빌린 사채. 그거 조폭들이 형네 노부모님 집으로 찾아갔다더라. 형이 가르쳐준 대로 참으라고 전해드렸어. 철수는 절규하며 끌려갔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감옥 안에서도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정우는 지수와 함께 조용한 바닷가 근처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라일락 향수 냄새도 혜란의 비릿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거실 벽에는 지수가 직접 그린 아빠와 자신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안 와?
정우는 지수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지수 괴롭히는 나쁜 꿈은 다 끝났어. 이제 진짜 우리끼리 행복해지자. 정우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나온 사내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악마들의 덫을 부수고 나온 사냥개는 이제 자신의 낙원을 스스로 지키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